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 등을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 중에서 뭐 상속이나 다양성이나 그리고 인터페이스 뭐 또 뭐였죠? 정보 은닉 뭐 이런 캡슐화 그죠? 뭐 이러한 내용들을 다뤄봤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속에 대한 예제도 쳐봤고 여러 가지 등등의 예제들, 즉 인터페이스하고 분리하는 헤더 파일과 구현 파일, 그리고 메인을 담당하는 파일까지 우리가 만들어 봤죠. 자, 이제 4장에 들어와서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생성자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 원래 자바에는 소멸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C++하고 자바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C++은 프로그래머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고, 왜? 그래서 소멸자, 객체 소멸자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는 객체 소멸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GC라는 JVM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자바 가상 기계죠. 그죠? 여기 이놈이 시간이 될 때 참조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가리키고 있는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놈을 잃어버린 그러한 쓰레기 객체를 다 수거를 합니다. 얘가 지시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강제로 호출이 되고요. 그래서 가비지 컬렉터가 있어서 자바는 메모리 관리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메모리 관리가 필요 없는 놈, 메모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코드로 명확하게 적으면 확실히 소멸이 된다라는 뜻이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자바를 배우셔도 되고 C++를 배우셔도 되고, 저는 뭐 둘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C++은 게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고, 일반적인 웹사이트나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백엔드 단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은 알겠죠? 이거는 아마 제가 C++ 들어오면서 초급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자. 우리 앞에서 3개 배웠어요. 프라이빗, 그리고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그리고 또 한 개 더 뭐 있었죠? 퍼블릭. 이 3개를 배웠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왜 해야 되는지, 당연히 정보 은닉화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자가 바로 세터예요. 세터. 아시겠죠? 예, 요거 하고, 그리고 객체화 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함수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멤버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함수에서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거를 매개 변수로 넘기고 리턴 값으로 받고 뭐 등등의 관계 등을 이번 장에서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보자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개념들을 받고 억지로 짜내서 제가 실습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생성자가 나옵니다. 그죠? 생성자. 우리는 생성자를 영어로 constructor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혹시 회사에서 야, constructor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코드에서 constructor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생성자 배우셔가지고. 그죠? 예. 그리고 생성자가 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예.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죠? 예. 자, 생성자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성자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런데 제가 지난 장이나 지지난 장에서 이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가 하나 존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단 듣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 3대 요소가 자 멤버 변수가 있었고 멤버 함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생성자 그리고 소멸자도 필요하겠죠. 여기 C++에서는 그죠? 예. 그런데 이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를 만들어서 확장을 해 나가면서 무언가 값을 가지게 되고 무언가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아예 필수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죠. 허나 이거는 없어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클래스 A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만들어도 클래스는 생성이 됩니다. 단지 저장 공간만 없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 안에 우리가 표식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 안에는 생성자가 하나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잖아요. A면 우리가 A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인스턴스를. 그러면 이놈은 기본 여기에 기본 생성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객체가 생성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을 게 하나도 없죠. 저장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멤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일단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요. 그러나 저장할 공간이 없다.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생성자는 반드시 필수 요소입니다. 무조건 클래스를 만들면 기본 생성자, 내가 굳이 생성자를 만들지 않더라도 생성자는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일단 그거를 알고 내용을 한번 보죠. 자, 변수의 경우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garbage 값이 즉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클래스 설계할 때 어땠어요? 클래스 설계할 때도 문제가 됐었죠. 경고가 떴단 말이에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객체도 초기화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을 가진다. 따라서 객체가 생성된 후에는 반드시 객체를 초기화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멤버 변수에다가 계속 이꼴 제로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등등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야 그 경고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객체의 초기화에는 결국에는 객체를 초기화한다라는 것은 멤버 변수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싸고 있는 프라이빗를 초기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객체를 초기화를 했다면 그 값을 우리가 대입을 했다면 멤버 변수에 그러면 메모리 공간도 물론 우리가 아직 동적 할당 연산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스택에 메모리 공간을 잡게 되죠. 그래서 객체의 동작에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나 기타 자원들을 할당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객체의 초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생성자는 메서드와 동일해요. 생긴 게
생긴 게 메서드와 동일한데 또 생성자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무조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 반환 타입이 없습니다. 매개 변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생성자도 초기화 넓은 의미의 메서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생성자 오버로딩, 즉 생성자 중복 정의도 가능합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초기화 메서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성자를 대신해서 앞에서 우리가 3장에서 init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호출함으로써 우리가 멤버 변수들이 초기화가 이루어진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객체가 있다면 초기화를 시킨다. 초기화를 호출하고 생성자를 호출하고 나면 기본값이 우리가 여기에 생성자가 없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파랑 뭐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값을 근데 초기화 메서드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우리가 매개 변수를 줌으로써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얘도 메서드니까 기능을 하잖아요. 기능. 그죠? 예. 그래서 C++에서는 초기화를 담당하는 생성자 constructor라는 특수한 함수가 존재를 한다. 생성자를 사용을 하면 객체의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생성자의 역할은 객체의 생성, 메모리 공간 할당, 그죠? 그리고 동시에 멤버 변수를 초기화를 가능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예.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생성자는 도대체 그러면 왜 필요한가? init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멤버 함수를 만들어서 호출해도 되는데 구태여 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시면 내용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타임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멤버 변수가 두 개 있고 요 놈들을 출력하는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물론 앞에 this를 붙여주는 게 좋고 얘도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기화를 이렇게 그리고 시간은 당연히 0시부터 24시 분은 0시에서 0시가 아니죠. 0에서 5분이죠. 근데 0분은 없잖아요. 0분은 있군요. 제가 잠깐 실수했네요. 그래서 클래스 타임 객체를 보고 우리가 생성을 해보고 객체의 변수의 여러 값들을 한번 저장을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여기에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생성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죠? 그거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생성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이 됐다고 치면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안 되죠. 그죠? 안 되니까 아니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어때요? 초기화 메서드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화 메서드가 호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a.hour, a.min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호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초기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터를 통해서 우리가 세터는 근데 제가 웬만하면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귀찮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변수의 값들을 저장할 때 두 가지의 코드, 세터가 있다면 또 두 가지의 코드, 또 init이라는 메서드가 있다면 init을 호출하면 한 줄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장 일단 한번 보죠. 자, 앞에서 객체를 우리가 저러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솔직히 편하지 않죠. 멤버 변수에 제가 바로 멤버 변수에 바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했나요? 정보 언니카는 왜 배웠나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도 우리가 만들어 줄 때 세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변수와 함수를 하나로 묶었다. 즉 캡슐하다. 그죠? 예, 묶을 수 있어서 어떤 개념을 나타내기는 좋지만 객체를 초기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값들을 하나씩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만약에 멤버가 두 개라면 상관이 없는데 멤버 변수가 만약에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가 된다 그러면 저렇게 일일이 다 쳐주면 얼마나 귀찮을까요? 그죠? 예. 이것은 매우 지루한 방법이고 오류가 발생하기도 쉽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설정하면 올바른 값이 저장이 됩니까? 봅시다. 타임 b 해놓고 b에다가 b.hour에 26을 넣었어요. 26시가 있나요? 70분이 있나요? 없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세터로 지정을 한다면 에러 처리가 가능하지만 멤버 변수에 바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대입을 해도 에러는 안 나요. 왜? 인트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에러 검출 기능도 없단 말이에요. 예외 처리할 것들도. 그래서 26시 70분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쉽게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초기화를 담당하는 외부 함수, 즉 init이라는 함수, 그죠? 예, init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보조 함수처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객체의 참조자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주소를 주고, 왜 값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time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여기다가 던져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obj, hour, h, obj.minute, m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if 해서 예외 처리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 값이 올바른지 검사하는 기능은 넣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if에서 h를 검사를 하면 되고 m을 검사를 하면 되고 하나라도 틀리면 뭐 리턴을 치면서 종료해버리면 되죠. 시와 분을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외부 함수를 이용하면 일단은 우리가 하나하나 메모리에다가 멤버 변수에다가 값을 때려 넣는 것보다 편리해요. 그거보다는 편리해요. 그죠? 근데 개발자가 생성자가 있는 줄 알고 만약에 생성자가 만들지도 않아 놓고 깜빡하고 초기화 함수를 만약에 호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배제를 못하죠. 맞잖아요. 내가 깜빡하고 호출을 안 하면 쓰레기 값밖에 안 나와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멤버 변수의 초기화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time A에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기서는 init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당연히 a.init time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 빠졌네요. 그리고 a print 이렇게 외치면 여기서는 초기화가 되었기에 a.print를 외치니까 10시 25분이라고 출력이 되지만 밑에 time b는 지금 그냥 b.print만 외쳤고 init underbar time을 호출하지 않았죠. 그죠? 까먹고. 그래서 init time을 호출하지 않아서 쓰레기 값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 공간은 할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비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배제를 못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머는 뭐 꼼꼼해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을 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귀찮다 이거죠. 그죠? 예. 이거를 또 제때 잘 호출을 해주면 또 그나마 좀 낫지만 이렇게 까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생성자는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우리가 바로 호출이 돼 버려요. 여기에서 내가 time.a를 호출을 했을 때 이미 time이라는 클래스의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우리 코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객체를 초기화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면 초기화 함수가 말이죠.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면 매우 편리하겠죠. 인스턴스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호출이 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따로 값을 넣거나 아니면 함수를 호출해서 초기화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성자 컨스트럭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퍼블릭하고 여기에 물론 오픈을 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time이라는 생성자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time, 제가 그랬죠. 생성자의 조건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생성자라는 것은 첫 번째 만들 때 클래스와 이름이 동일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반환 타입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없죠.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지금 자, 여기서 제가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기본 생성자는 이렇게 됩니다. time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게 기본 생성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 생성자는 아무런 생성자가 없을 때는 얘가 여기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를 해주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기본 생성자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타임 클래스래. 생성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물론 이거를 hour, minute 하고 this 붙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member 메소드이다. 생성자는 객체를 초기화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죠? 예, 왜냐하면 여기 this가 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this가 오면 이거를 의미하죠. 멤버 변수를. 그리고 이거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를 우리가 던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가 있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는데 프로그래머가 깜빡 잊어버리고 값들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int main void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time이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있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time하고 이렇게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코드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 생성자가 없죠. 그래서 이 코드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 소스 코드 안에 time, 왜냐하면 메서드 오버로딩처럼 생성자도 오버로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this hour 하고 0 혹은 this 여기에다가 minute 0 이렇게 우리가 생성자를 이렇게 여기에 추가를 했다. 여기에 추가를 했다. 그러면 얘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지 아니하고 이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기본값이 0으로 각각 초기화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류가 나지 않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내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타임하고 갈로 열고 여기에다가 10, 20 이렇게 우리가 던져주면 이거는 뭐예요? int 값이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오버로딩처럼 여기에 대입이 돼서 이 time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호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객체는 만들어야 되니까 객체를 만드는 코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뭘 이용을 하든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두면 자동으로 생성자가 호출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하거나 세터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보조함수 뭐 init 이런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호출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호출을 안 할 수가 없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뭘 하니까 말이죠. 이해하겠어요? 예. 그래서 앞과 같이 생성자가 선언되었다고 하고 지금 매개 변수 두 개짜리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생성자를 호출해 보자. time A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기본 생성자는 컴파일러가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에러 나요. 왜?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time B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예전의 방법이다. 근데 이렇게 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타임 C, 우리 이거 C 뿔뿔 14 버전에서는 이 부분은 웬만하면 이거를 요렇게 쓰기를 권장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습관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좀 보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객체 A를 선언한 문장은 오류다. 왜냐? 타임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필요한 인수들도 제공하지 않았고 기본 생성자도 없기 때문이죠. 그죠? 예. 이렇게 객체 B를 2번입니다. 객체 B를 선언하는 방식이 바로 C98부터 많이 사용을 했던 방법이고, 하지만 이 방식은 괄호가 있어가지고 함수 호출하고 헷갈린다라고 해서, 이 괄호는 소괄호는 우리가 함수를 선언하든지 호출할 때도 쓰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메서드예요. 얘도 생성자도 넓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혼동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크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본 자체가 지금 타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도 따라서 최근 버전 C++ 14 지금 17까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장려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이거 2번 방법 가지고 많이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3번, 이것이 최근의 표준적인 방법이다. 우리 앞에서 변수 초기화할 때도 이렇게 많이 썼죠. 근데 많이 썼는 건 아니죠. 우리는 초기화할 때 이렇게 썼죠. 그죠? 이게 오히려 우리 눈에는 익숙하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변수의 이름 뒤에 중괄호 기호를 사용해서 초기값을 제공을 한다. 보편적인 초기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변수의 초기값을 줄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당연히 이게 편하죠. 그죠? 우리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쓰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오류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 3번 원하시는 거 골라서 쓰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방법도 좋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기호 때문에 약간은 간결하지 못한 방법이다. 하지만 가독성은 좋다. 왜? 대입연산자 기호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이러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겠죠. 예. 프로그래머이거나 타이핑을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저는 2번과 3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생성자를 사용하는 전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여기에는 이제 프라이빗으로 감싸면 돼요. 감싸도 여기 생성자는 클래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면 기본 생성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되면 안 돼요. 이렇게 세 개를 선언했다. 그리고 BCD 프린트를 외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각각 초기화 값을 이렇게 줬을 때 10시 25분, 10시 25분, 10시 25분 세 개를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예.
이게 바로 생성자입니다. 컨스트럭터. 생성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참고로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왜? 그거는 제가 뒤에서 이제 강의 끊고 다음 강의에서도 한번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사용자, UI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클라이언트들한테 생성자를 많이 제공해주면 편리하거든요. 그거는 한번 왜 편리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됐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생성자에 대한 실습을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